방글방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상냥스럽게 웃어주는 그 얼굴이 언제나 나는 좋아요. 찡그리는 나를 싫어. 권투를 영어로 복싱 권영복 박사입니다. 오늘이 벌써 4월 7일. 저도 이제 며칠 있으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100% 음성으로 판정이 돼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콕 방콕 되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요즘 선거철이라 그런지 선거 유세 차량에 막 선거 유세 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으로. 오늘은 제가 건강 강좌보다 제가 선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정치에 관심이 그때부터 많았는데, 저 고등학교를 우리 둘째 누나가 고등학교까지만 시켜준다 해서 대구공고라는 학교를 들어갔는데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은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 당시 야당의 당사가 있던 그 대구의 바늘 땅에 신민당사에 찾아가서 제가 그 당 기관지 민주전선을 한 움큼 가지고 와서 그분들에게 뿌려 나눠주고, 제가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인 1978년 12월에 제 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유신시대를 했는데, 한 선거구에 2명씩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선거구마다 여당 1명, 야당 1명, 전라도에서도 공화당 1명, 신민당 1명, 경상도에서도 여당인 공화당 1명, 야당인 신민당 1명, 이렇게 선거구마다 이렇게 뽑히는 게 보통 그 당시에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5개 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있었습니다. 달서구나 수성구는 없었고요. 선거구가 2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동남구 선거구 하나, 중서북구 선거구 하나,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그 합동연설회를 들으러 제가 막 토요일, 일요일 정신없이 쫓아다녔어요. 그때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추첨을 해서 순번에 따라서 30분씩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밖에 선거운동을 못했어요. 뭐 다니면서 유세차 타고 다니면 선거운동하고 시장에 다니면서 선거운동 이런 거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연설에도 4번인가 그게 선거운동의 전부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몰려서 그 각 후보들의 그 선거 연설을 듣고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재밌게 그걸 즐겼습니다. 저도 그 녹음기를 들고 대구 봉덕군민학교에 갔는데, 남구에 그 당시에 유명한 정치 거물이었던 그 공화당 의장 서리, 그리고 국회의장을 지낸 그 한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난다. 이효상. 제가 이렇게 찍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네요. 한솔 이효상. 그분이 올라와서 연설을 하는데, 세상에 나이가 72이랬어요. 72살. 말도 겨우 해요. 그 당시에 72살이면 있잖아요. 고령 중에 고령으로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후보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얼굴에 검은 반점이 가득한데 올라와서 황소야, 황소야, 얼룩 황소야,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저 나이에도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얼굴에 반점을 가득 한 얼굴에, 그때 공화당의 심볼이 황소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를 부른대요. 얼룩 황소를 부른대. 그 다음에 딱 올라온 신도한 의원이 야당의 신민당의 중진이자 최고위원이었죠. 촌철살인의 이 한마디를 저는 듣고 매력에 빠졌습니다. 박정희 씨의 높은 콧대를 꺾어 놓읍시다. 야, 저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라는 말은 늘 들어왔는데 박정희 씨라는 말,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말이. 야,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중서북구 합동연서회장 그 종로국민학교, 대구에도 종로국민학교가 있어요. 중구에 있는 종로국민학교를 갔는데 백발의 한병채 의원, YS의 신복 중에 신복 최측근이었죠. 얼굴은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나는데 머리는 백발이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 사자후를 토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반했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구에 또 이만섭 의원이 나와서 또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이만섭, 한병채, 신도환, 이호상 이 4명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밖에도 뭐 박승구, 이종섭,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학교를 많이 가졌다는 저 협성재단의 학교법인 협성재단의 이사장 신진욱 의원, 신진욱 후보, 이런 분들 연설을 가지고 와서 제가 녹음을 해가 집에 와서 제가 그걸 듣고 제 혼자서 또 연설을 해보고 그런 꿈을 제가 키웠는데, 또 대학에 들어와서 또 국회의원들도 연설하는 것도 많이, 또 그때 11대 국회의원 선거 82년도 1년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연설 또 많이 녹음해서 듣고 외우고 했는데, 제가 꿈을 접은 게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거짓말쟁이 같아요. 거짓말쟁이. 제가 오선 의원을 지낸 분인데 들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공약 실천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30%도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돈 안 들고 가장 쉽고 가장 여러분들 편하게 살면서 돈 버는 직업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이 딱 되면요, 여러분 연봉이 한 1억 5천만 원 됩니다. 그런데다가 관용차 나오죠. 판공비, 여러분 그게 다 따지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1인당 한 3억 정도의 돈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그런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갈 수 있죠. 선박, KTX, 항공기 무료입니다. 그런데다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또 여당 대표 각 18개 상임위원장 맡으면요, 수천만 원씩, 또 특별활동비, 특활비, 그건 영수증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영수증 붙여야 되지만 그런 또 영수증도 없는 그런 특활비, 그런 게 또 지급이 됩니다. 여당 대표 운영위원장을 하게 되면요, 한 5천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되는데, 그때 여당 대표를 지냈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대표 같은 경우에 한 5천만 원씩 받아서 쓰다가 남아가 자기 부인인데 생활비로 줬다 하는 말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장관이나 국무총리까지 맘대로 불러놓고 호통을 치고 뭐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건이 터지면
정부 관료들은 욕을 있는 대로 먹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가서 욕을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루에 수십 건씩 결제를 해야 되는 정부 관료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한 건도 결제를 안 해도 됩니다. 출근을 1년 내내 안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자기 밑에 9명의 보좌관이 있습니다. 4급 2명, 4급 서기관 2명, 5급 사무관 2명, 그리고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인턴 2명, 9명의 보좌관을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자기 밑에 두고 국가의 예산으로 4년 동안 운영합니다. 여러분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4명이 1명의 보좌관이 4명을 국회의원을 보좌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그 밑에 이제 입법조사관이라 해가지고 학자하고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45명의 입법조사관들로부터 공통으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각종 정보를 자문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 개인이 9명씩 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정부 질문하든지 국회 연설하는 국회의원들 자기가 써가 할까요? 전부 밑에서 다 만들어줍니다. 다 만들어주는 연설문 질문서에 자기 의견만 그거 좀 내가지고 제가 그 이건계 의원이라고 그 참 박정희 시대 때 30대 초반에 서울 시경국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장, 시경국장을 지낸 그 분인데 한번 물어봤어요.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법안을 몇 건 정도 평균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자기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국회의장인데 물어봤대요. 물어보기를 국회의원들이 한 4건, 5건 정도, 4건 정도 법안을 알고 있을까요? 하니까 국회의장이 자기인데 얘기하더래요. 아마 한 건도 제대로 모를걸. 자기가 제출하는 법안 외에는 국회의원들 남의 법안은 모릅니다.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또 사람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여러분 차관 정도의 명예를 가진 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욕을 있는 대로 먹을 수도 있지만 어디든지 가서 VVIP 대접을 받는 게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이 세계 240개 국가 중에서 가장 대접을 받는 정말 자기들이 다른 거는 국회 통과를 안 시키고 온갖 사족을 다 달면서도 자기들 봉급 올린 데는 한 3, 4분 만에 뚱땅거려가 금방 전부 찬성해가 금방 올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김홍신 의원이 김홍신 작가가 국회의원 한번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갑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바로 마약직이다. 마약이다.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게 국회의원이다. 한번 되고 나면 언제까지 하고 싶으냐. 쓰러져가 건강을 다 잃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게 국회의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대대로 이어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동구에 유수호 의원의 아들 유승민 의원이 4번인가 5번 국회의원 했죠. 제가 전에 그 수원에 사는 사람인데 남평무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 의원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남경필 의원입니다. 또 의정부의 홍문종 의원도 자기 아버지 홍우준인가 그 국회의원 아들 대를 이어가 또 국회의원을 하고요. 또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입니까 정우택 의원도 아마 정운갑 의원의 아들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김진재 의원이라고 부산에 제가 제약회사 다닐 때 여의도 성모병원의 백남호 교수라고 우리나라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제일 잘해서 신의 손이라고 불려졌거든요. 그분하고 친해서 그분이 진료하면서 내 옆에서 자꾸 보라 이러더라고요. 누구 진료한지. 그러더니 좀 이따 나가는 사람, 조금 전에 나간 사람 저 김진재다 하더라고요. 부산에. 그 아들이 김세연이잖아요. 이번에 뭐 미래한국당의 공천위원회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현직 아마 국회의장 아들인가? 그분 아마 국회의원 의정부에 선거 또 출마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좋은 게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 최고의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온갖 행복 호르몬, 엔돌핀, 엔케팔린,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다이돌핀, 온갖 행복 호르몬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떨어지는 순간 온갖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 몸을 덮쳐서 나의 삶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칭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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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벙글벙글 웃어주세요. 제일 좋지 않겠어요? 화내지 말고 방향스럽게 웃어주는 그 얼굴이 언제나 나는